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제 MVC 넷이라는 이제 보이스 컨버전에 관한 논문입니다. MVC 넷은 올해 ICASP 2022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소니 유럽 이제 R&D 센터에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보이스 컨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이스 컨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보이스 컨버전이랑 이제 소스 스피커의 스피치를 이제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링귀스트한 정보를 바꾸지 않은 채로 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VC 모델들은 이제 어, 소스랑 타깃이 이제 같은 문자의 발화를 이제 패러렐하게 이제 훈련을 한 것을 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패러렐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패러렐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이제 언패러렐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 시스템들은 이제 이러한 로우 오디오 웨브폼을 이제 멜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로그램과 같이 이제 로어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변환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제 보코더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데, 이 보코더에 의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로우 데이터로 변할 때 노이즈한 소리가 들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VC 모델과 이제 보코드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많이 쓰던 스타감 V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감 베이스드 모델로 로우 오디오 웨이브폼에 대해서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적용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 이게 로우 오디오 웨이브폼으로 바로 변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코더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스피커 임베딩을 이제 적절하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MVC에서 이제 크게 컨텐트 인코더, 이제 스피커 인코더,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세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외부 폼인 이제 X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컨텐트 인코더를 통해서 C라는 컨텐트 임베딩이 나오게 되고, 이 스피커 인코더에서는 타겟 스피커에 대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Z라는 스피커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 이제 뒤에 있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컨텐트 임베딩과 스피커 임베딩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환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컨텐트 인코더는 어, 이 로우 웨브 폼을 이제 256배로 이제 줄인 이제 템포럴 레졸루션을 갖도록 이제 컨텐트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컨텐트 인코더는 이제 레지듀얼 스택과 이제 다운 샘플 블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레지듀얼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디셔널 인풋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레지듀얼 스택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레지듀얼 스택은 이러한 레지듀얼 블럭 4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레지듀얼 블럭은 이제 안에 보시면 이 레지듀얼 패스랑 이 턴젠타이블리 그리고 시그모이드로 구성된 이러한 게이티드 펑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운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이드 된 컨볼루션을 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피커 인코더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컨텐트 인코더가 로우 웨이브 폼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피커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레지듀얼 레이어를 쓰는 것은 같지만 마지막에 에버리징 풀링을 사용하게 되고, 끝에 이제 두 개의 별도의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각각 민과 베리언스라는 특징을 뽑게 되고, 이 민과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Z라는 스피커 인코더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보커더인 멜간에서 어, 이제 구조를 따왔는데요. 멜간이 이전에 멜스펙토그램을 인풋으로 한 것과 달리 이 구조는 이제 컨텐트 인코더에 대한 이 컨텐트 임베딩과 스피커 임베딩을 이제 인풋으로 삼습니다. 이 언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이용하게 되고요. 레지듀얼 스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텐트 인코더랑 이제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는데, 컨텐트 인코더에서는 이 컨디셔널 인풋이 없던 것과 달리 이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이 스피커 임베딩이 이제 컨디셔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동일한 컨텐트 인코더랑 이제 동일한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엠브신의 마지막 구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총 3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모두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인풋이 다르게 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은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각 3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른 크기의 윈도우 랭스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제 레졸루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로스는 이제, 잠깐만. 네, 오케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더 설명이 되나? 이 구조? 다음은 이제 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구조는 설명이 끝나고요.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서, 이제, 혹시 구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구조로 주시면. 다시 돌아가. 네, 오케이.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스피치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스피커의 목소리의 특징들을 쉬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에 컨디셔널 인풋이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스피커의 피처들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디코더 보면은 오른쪽에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하기 위해서 인풋하고 아웃풋을 매치하게 만들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네, 그 다음 저기 아웃풋의 이 구조가 네, 오케이 컨디셔널이 안 들어갔을 경우 이 두 가지 차이만 있다고 했죠. 이 오른쪽에 디코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할 때는 컨디셔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저기 residual stack이 올라가서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그랬죠. 아웃풋을. 네, 근데 네, 인코더에서는 이제 컨디션 인풋이 안 들어가고요. 디코더에서는 이제 컨디션 인풋이 들어가서, 리커스터션을, 네,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디코더에 두 가지 아웃풋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G 네, sub C, Z가 있고 G sub C, Z 프라임 있잖아요. 네, 맨 밑에 G sub C and G 프라임은 이 오른쪽 그려진 이 그림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컨디셔널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어, GC하고 Z는 그냥 컨디셔널 인풋이 없이 다시 리컨스트럭션이 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어, 소스랑 동일한 데이터가 이제 컨디셔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복원하도록,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여기서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스피커는 오케이 두 가지로 이 컨디셔널 인풋이 구성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스하고 타겟의 저기 스피커 캐릭터리스틱 이런 그런 엠베딩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피딩이 된단 말이죠. 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할 때는, 이 소스랑 타겟이랑 동일한 인풋이 들어가게 한 인풋과, 그러니까 소스랑 이제 타겟이 다르게 해서 다른 화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 제가, 네, 설명을 놓쳤던 것 같은데요. 여기 X 같은 경우가 이제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틸다 위에 틸다 붙은 게 이제 소스 스피커랑 다른 타겟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 Z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커 인베딩이 되는데 이 위에 틸다가 없는 거는 이제 소스랑 동일한 스피커 인베딩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틸다가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랑 다른 이제 소스랑 다른 스피커의 스피커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게 뒤에 그래서 보시면 잠깐 이제 돌아가면 네, 다시 돌아가면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면은 인풋하고 컨디셔널 인풋이 있는데 네, 인풋 왼편에 들어오는 건 컨텐츠에 관한 것만 들어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컨디셔널 인풋은 스피커의 특징만을 이게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나눠져서 때문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 구조는 지금 음성에서 지금 한 건데 영상에서는 이런 구조를 사용한 논문이 있다고 이 저자들이 얘기했나요? 어, 논문에서 따로 설명한 거는 영상에 썼다는 내용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조에 대해서 그냥 이러한 어, 게이티드한 이러한 구조, 논리니어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놈은 좀 많은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로스가 되겠고, 여기에 K가 있는 경우는 총 3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K라는 이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어드버서리는 이제 컨디셔널 해서 해당 하자가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로스로 해서 이 타겟에 대해서 변환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처 매칭 로스인데요. 피처 매칭 로스는 각각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미들의 피처가 이제 같도록 하는 이제 에런 로스로 구성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이제 K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I는 이제 미들레벨, 몇 번째 미들레벨 피처이냐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Z는 이제 소스에 대한 인베딩 벡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리컨스트럭션 했냐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제 스펙트럴 로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멜 스펙트로그램 그러니까 변환된 이제 화자의 이 인풋과 이 자기 자신으로 이제 다시 변환시킨 이 구조에 어 이제 멜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L2 로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컨텐트 프리저베이션 로스는 다른 화자로 변환한 이 컨텐트가 얼마나 잘 컨텐트가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컨텐트 인베딩과 이 다른 화자로 변환한 이 Z 틸다로 변환한 이 소리에 다시 인풋을 넣어서 컨텐트 벡터에 어, L2 로스로 이제 구성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딩 팩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 그 스피커 인베딩에 대한 이제 KL 로스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제너레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로스들의 이제 합으로 구성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버서리 로스로만 이제 학습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또 다시 돌아가서 여기 피처 매칭 로스에 네, X하고 여기 G수 G만을 비교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 또 X 틸다하고 G수 C, Z 틸다도 같이 여기 매칭 로스 했나? G 틸다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스피커 인베딩만의 컨디션을 사용합니다. 그것만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안 할 맞습니다. 이유는 왜 그것도 다시 똑같은 로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목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 Z 틸다를 넣어서 해주게 되면요. 컨텐트 인베딩에 대해서 그 목소리에 대한 정보가 더 보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테스트에서는 다른 타겟에 대한 목소리를 넣어줘도 오히려 그 소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남게 돼서 잘 그 변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면 네, 여기서 네, 피처 매칭해서 피처를 뽑는 게 네. 피처가 컨텐트에도 연관이 돼 있는 피처를 뽑는단 말인가요? 그럼? 어, 네, 이 C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Z는 이제 약간 이 구조 같은 경우가 VC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컨텐츠에 대한 정보랑 이제 스피커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테스트할 때 타겟에 대한 목소리를 컨디션을 줬을 때 그 타겟에 대한 목소리가 잘 입혀지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이 로프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잘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컨디션만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Z 틸다라는 걸 주고 이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Z 틸다를 다른 컨디션을 줬을 때도 실제 인풋과 비슷한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가 합수입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Z 틸다에 대한 로스는 주지 않고 소스에 대한 인베딩만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G of G가 네, G가 제대로 되면은 네, 다시 X로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와 똑같은 아이디어로 X 틸다가 복원이 될 수 있다면 C하고 Z 틸다를 사용을 해서 네, 왜냐하면 그 G sub C N Z 틸다가 아웃풋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네, 실제 목표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C하고 Z 틸다가 얼마나 잘 융합이 되느냐. 네. 예. 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 기반의 이게 모델인데요. 오토 인코더에 이제 간에 대한 어드버스 로스를 준 그러한 모델을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로샷 할 때도 제로샷으로 된 오토 VC라던가 아다인, 어게인 V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스 없이, 순수 리컨스트럭션 로스로만 보통 이제 학습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 매칭 로스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 오케이. 그러면 제너레이터의, 네, reconstruction loss는 이해를 하는데 네. reconstruction loss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합쳐버리면은 네. 중간에 얼마나 잘 분리가 된 거에 관한 거는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언패러럴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또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사이클 로스를 주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따로 사이클 로스는 주지 않고 이 컨텐트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랑 이 어드버서리어에 대한 로스 이렇게만 이제 Z 틸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는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실험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VCTK라는 총 109명에 대한 하자로 구성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샘플링 레이트는 이제 22K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VCTK 같은 경우는 이전에 VC 논문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오토 VC라던가 다른 논문에서 다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이벨리에이션은 이제 내추럴리스에 대한 것과 이제 시뮬레이트에 대한 스코어를 이제 서브젝티브하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거의 모스에 대한 평가로 이제 구성을 하였고, 이제 스푸핑 미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했는데, 스푸핑은 이 변화된 목소리가 얼마나 그 변환된 타겟의 목소리로 화자 인식이 되는지에 대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을 보시면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이 십자가는 스피커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워낙 인코더로 이제 스피커 인베딩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이 쓰던 오토 보이시라던가 스타감 VC2보다 MVC 넷이 기본적으로 더 화자로 더 잘 변한다라고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원활 인코더로 사용했을 때는 그 수치가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젝티브한 이제 이벨리에이션인데요. 위에는 이제 트랜지셔널 VC 세팅이라 해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씬 투 씬, 이게 학습에 사용된 화자들에 대한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시뮬러리티에 대한 수치고요. 이때 MVC 넷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라인들보다 더 높은 이제 시뮬러리티를 보인다라고 이제 모스 스코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왼쪽은 내추럴리스, 이제 오른쪽은 시뮬러티에 대한 모스 스코어인데, 이때는 이제 언시투는 언신이라고 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제 스피커들에 대한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오토 VC가 더 높은 경우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오토 VC 같은 경우는 따로 원래 오토 VC가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활 인코더를 사용한 것과 하나는 이제 스피커 인코더를 학습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이제 좀 더 높은 성능 보여서 오토VC가 이제 원활 인코더 있는 버전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원활 인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언시 투 언시 같은 경우 더 어, 오토VC가 오히려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러한 지표인데요. 이 구조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오토VC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지는 어, 찾지는 못했지만, 이 MVC 내지 다른 구조에 비해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 잠깐만. 여기 네. 씬하고 언씬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스피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언씬 투 언씬만 있다고 했는데 사실 씬 투 씬, 언씬과 언씬 투 씬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씬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스피커이고 언씬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스피커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T순위에 대한 이 스피커 인베디에 대한 T순위가 되겠고요. 어, 이제 A랑 B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컨텐츠에 대한 이제 T순위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되면 잘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C랑 D는 이제 스피커 인베디에 대한 T순위인데 씬도 그렇고 언씬도 그렇고 다 스피커 인베딩으로 이제 육안적으로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이 왼쪽 테이블 2인데 컨텐트 인베딩으로 화자를 인식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논문 주장하고 이제 스피커 인베딩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99%로 잘 분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훈련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 어, 이게 오피셜 코드 같은 경우 그 NNABLA라고 이제 소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환경 설정도 어렵고 해서 제가 파이토치로 옮겨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로우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트레이닝 시간이 2주가 넘게 걸렸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드리게 되면 잠시만요. 어떻게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드리게 되면 어, Who would be right? 이게 소스 스피커고요. The pair are very much in love. 이게 타겟으로 이제 F는 피메일입니다. 그래서 피메일 필로 변하게 되면 Who would be right? 유사하게 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남자 목소리를 남자로 Further 변화했을 때입니다. protests are likely. I had a sense of deja vu. Further protests are likely. 이 경우는 완전 비슷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좀 쫓아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이성 간의 목소리 변화입니다. But no such amendment has been brought before the Scottish Parliament. He took me on a tour of the wards. But no such amendment has been brought before the Scottish Parliament. We have to compete at our own level. They keep the atmosphere in mind. We have to compete at our own level. 이성 간의 목소리 같은 경우 여성 목소리를 남성 목소리로 변할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성 목소리를 여성 목소리로 변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VC 실험을 몇 개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남자 목소리를 약간 여자 목소리니까 약간 고주파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됐을 때 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전반적인 VC 제가 실험했을 때 VC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어, 이제 이러한 것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드버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방법으로 이제 VC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 어드버서리한 피드백과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인터널한 좋은 표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링구스틱한 콘텐츠로부터 스피커에 대한 정보를 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임베딩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구조 같은 경우 이제 트랜지션한 DC 세팅, 그러니까 즉 씬2 씬뿐만 아니라 이제 언씬 투 언씬과 같은 학습에 들어있지 않은 스피커 모델 또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13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네. 여기 스피커 피처들이 이렇게 C하고 D를 보면은 클러스터링이 되게 네. 그게 아마 여기 10번 슬라이드에 K-loss를 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클러스터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KL 로스를 썼기 때문에 보통 KL 로스 쓰면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가우시안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어쨌든 민달면은 어쨌든 계속 거기서 각각 스피커마다 따로 나오는 걸로 아마 허용을 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민가 그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여기 에버리지 풀링을 거치고 이제 두 개의 덴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덴스 레이어 통해서 이제 민과 베리언스라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임베딩에 대한 민은 아니고요. 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벡터를 이제 플리커넥트 오케이. 레이어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민은 사실 그 어떤 게 민에 관한 그 조절하는 건 없었나요? 여기서? 네, 따로 민에 대해 조절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클러스터링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로스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스피커에 대한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클리스터로 해서 그 센트로이드 주는 로스는 따로 없었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는 이게 지금 다 각각 잘 클러스터링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디즈니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세퍼레이션이 되려면은 보통 저기 variational auto encoder에서도 그런 그 세퍼레이션을 주는 케어 다이버전스를 쓰는 건데 여기선 그냥 그런 컨디션 없이 그냥 디스트리뷰션만 비슷하게 하는 것만으로 지금 로스를 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쪼개졌는지가 그런데 지금 색깔이 네. 같은 색깔들이면은 같은 스피커인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C 그러면은 이 같은 색깔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씬에서 말씀이신가요? C, C, 여기서는 거기서 이게, 보면 네. 같은 색깔들의 이 조각들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 지금. 이게 근데 다 같은 색이 아니고요. 이게 좀 비슷한 색인데 이게 화자가 씬이 103명인가 10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래가지고, 클러스터마다 스피커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그 로스가 네. KL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좀 믿기가 어렵네.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컨디셔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센트로이드 로스는 아니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디죠? 여기 로스에서. 컨디셔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 틸다가 이제 Z로 변환된 거의 화자에 대한 이제 라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get loss잖아, adversary. 네, 간을 로스지만 이게 제너레이터랑 스피커 인코더 쪽으로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제너레이터 압박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adversary loss는 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은 오리지널 음성으로 나온 거냐, 이것만 분간하는 거잖아. 누가 말했다는 건 상관하지 않는 거잖아. adversary loss는. 네, 이게 컨디셔널이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컨디셔널이라 하더라도 네. 이 discriminator는 이건 진짜냐 가짜냐만 네, 분간하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그러면 따로, 네, 각자 스피커에 관한 컨디션은 네. 나누게 하는 로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거 외에는, 따로 이제 스피커에 대한 로스는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컨텐트를 잘 분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컨텐트를 잘 분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컨텐트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복원을 할 때 이 스피커가 이제 화자에 대한 스피커 임베딩을 또 잘 뽑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가정으로 해가지고 컨텐트만 잘 뽑아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 때 이 화자에 대한 정보가 방영이 돼야 이게 잘 복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이 스피커 인코더가 화자에 대한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없애고 이제 화자에 대한 정보만을 담도록 네.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네. 여기 Z를 네. 학습을 함으로써 네. KL 다이버전스를 써서 네.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게 encourage를 하는 거죠. 네. 어, 어, 그걸 아니, 저는 논문 네. 발표할 때 네.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네. 이게 자기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면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자네 논문이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자네가 변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논문의 리뷰의 목적은 뭐냐면 논문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은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설명이 안 됐다라든지 네.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 게 논문의 리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꼭 저자처럼 지금 디펜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네? 네. 근데 저도 이거 스피커 임베딩에 대한 거는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현재 좀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네. 어쨌든 이 자네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난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지. 저도 오케이. 이거 스피커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로스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근데 이게 보면 KL 다이버전스 로스는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주는데 그 외에 어, 스피커 코더를 주는 게 다른 논문에서 같은 경우는 아예 변환된 거에 대해서 또 스피커 인코더를 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네, 과연 variational autoencoder 같으면은 네, KL 다이버전스를 쓰지만은 모든 엠베딩이 센터가 될 수 있으면 제로로 되게 네, 다 한꺼번에 모이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몰려서 네, 엠베딩 스페이스가 이렇게 빈자리가 없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에 관한 것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엠베딩이 나올 때.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주 기적처럼 이렇게 민들이 다 뿔뿔이 잘 정돈이 됐다는 게 난 지금 그게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 저 이거에 대한 따로 설명은 보지 못해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더 생각을 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